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의견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백악관 전격 회동이라는 이슈가 있었지만 시장은 흔들림 속에서도 상승세로 이어갔습니다. 여전히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에 대한 낙관론적인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불안감들이 시장에 산존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도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가 되는 대주주 양도세, 내년부터 대주주들의 양도세가 조금씩 강화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12월, 즉 올해가 가기 전에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쪽에서 슈퍼개미들, 즉 지분이 많은 사람들의 물량 주의보가 내려졌다라고 하는데요. 자, 어떠한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연속 영업 손실? 네, 상패를 걱정하는 관리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난 기업들이 추가적인 영업 손실이 나올 경우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 어떠한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는지 또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또 확 추워졌죠? 이제는 정말 길거리에서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고 계시는 분들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외출을 좀 했다가 네, 상당히 추운 날씨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더 추워지겠죠? 11월, 12월 이렇게 지나가면 또 추워질 겁니다. 겨울이 겨울 같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장도 이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장에선 상승 흐름이 계속 연결돼야 되고 뭔가 좀 이상한데? 네. 자, 겨울에 추운 날씨가 아니라 따뜻한 날씨를 기대한다는 것, 그것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추운 날씨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꺼운 옷을 사는 것처럼 시장도 그런 거죠. 네,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빠질 것을 계속 걱정한다는 것, 그것도 살짝 네, 안 좋은 네, 그런 투자의 습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이 좋아지면 그 장이 좋아지는 흐름에 그대로 맞서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네,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이야기 좀 들어보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많이 좋아지고 있다를 떠나서 장이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에 정말 괜찮은 그런 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잘 준비하시면 좋은 종목들 잘 담으실 수 있고 또 계좌의 수익률이 쑥쑥 커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 먼저 시작할 텐데요. 뉴욕 증시는 두 가지 이야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 이게 약간은 좀 비관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과 중국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일단 1차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전달해 드려보면 협의가 잘 될 경우에 관세를 철폐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올 수 있었고요. 그래서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 좋아, 우리가 그러면 너희들 농산물도 조금 더 사주고 그렇게 해줄게 라고 얘기가 나오고, 일단 1차 협상을 그렇게 마무리 짓자라고 되어 있었죠. 그다음 2차적인 협상들은 나머지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음에 일단 1차 협상 마무리 짓고 논의를 하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중국은 그 관세가 철회가 되는 것에 대해서 관세를 완전히 없애는 거죠. 지금까지 매겼던 거라든지 또 12월에 매길 수 있는 관세에 대해서 미국과 원칙적으로 합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까지 농산물을 사준다거나 아니면 1차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게,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이 관세를 없애주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근데 미국도 뉘앙스를 그동안 그렇게 보였어요. 중국이 1차 협상에 일단 잘 나서서 협조만 좀 해주면 12월 것도 연기 또는 이제 철폐를 해주고 기존에 매겼었던 기존에 부과 중이던 이런 관세까지도 전부 다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겼었죠.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는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백악관 내에서 굉장히 이제 그 반발이 심했죠. 제가 그때도 이런 얘기 해드렸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세를 다 철폐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2차 회담 때 기술 그 이전에 대한 그런 부분, 또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그런 카드를 협상할 때 중국이 배째라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네, 이건 뭔가 조금 미국이 뭐 무리수를 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선물을 좀 많이 준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 하루 이틀 지났나요? 바로 그냥 그 관세 철회에 대한 방침을 부인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지금은 뭐 분위기 잘 되니까 그냥 막 이렇게 몰고 가자 이렇게 했겠지만은 실제로 생각해보니까 중국을 압박할 카드는 계속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렇게 다 내줘버리게 되면 중국은 고작 물건 조금 더 사주는 것 뿐인데 관세를 다 철폐해줘 버리게 되면 이거는 네, 사실 원래 미국의 의도와는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기분적으로 기분파로 그냥 막 움직였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백악관에서 반대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 기존의 입장을 다시 부인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계속 실무진의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거죠. 1차 협의가 잘 되려면 관세 철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올 것이냐. 사실 객관적으로 보고 좀 냉정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관세를 철폐 안 하고 그냥 막 때를 쓰더라도 중국은 지금 미국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유리하게 중국은 협상을 좀 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겠죠. 미국은 지금 약간은 느긋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살짝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이제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의 텃밭이 그냥 또 트럼프의 텃밭이 완전히 그냥 묵사발이 됐죠. 그래서 내년도 이제 재선에서 트럼프가 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제 살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좀 기다려봐? 라고 생각이 또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좀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들 역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딱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래도 1차 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확정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상승을 계속 시장의 흐름으로 연결해서 가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파월을 불렀죠. 네, 좀 만납시다 해가지고 만났어요. 예, 18일 어제 만났는데,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에게 과감한 금리 인하 요구했고요. 마이너스까지 가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파월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인가, 네, 굉장히 좀 이목이 집중이 됐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파월과 매우 화기애애하고 좋은 만남을 마쳤다. 그동안의 분위기가 조금 다른 거예요. 사실 이제 이번 연도에 그 트럼프의 요구는 1%의 금리 인하였는데 사실 연준이 많이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죠. 0.75 3번, 즉 4번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 3번의 금리 인하를 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다 들어줬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파월에 대해서 그냥 어느 정도 이제는 수긍할 수 있는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뭐 금리 마이너스 또는 이제 그 낮은 인플레이션 통화 완화 또는 뭐 무역 분쟁 등등의 많은 부분을 논의했다라고 얘기되어 있고요. 파월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얘기를 그냥 한 번 더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트럼프는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경제상 전반에 대해서 파월가 얘기했다. 분위기 좋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파월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에게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많이 해서 우리가 경기 둔화에 대한 위험을 이미 감소를 시켰고 이제 선제적으로 차단을 했다. 그리고 미국 경기는 굉장히 낙관적이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 이제는 금리를 동결하고 앞으로의 경제 흐름을 관망해보고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와 경기가 살아나고
있겠느냐,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파월의 이러한 발언들이 어느 정도 안심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만 봐서는 네, 아주 나쁘진 않다, 네, 좋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소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부담될 만한 내용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강력한 호재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될 거야, 그렇게 잘 흘러갈 거야 라는 어떤 당연시되는 어떤 기조들이 시장에 그냥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그냥 당연하게 끌어올리는, 당연하게 그럼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미중 무역 협상만 좀 해결이 되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부담이 별로 없다라고 일단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강화되는 대주주의 양도세. 12월에는 코스닥의 슈퍼개미들 물량이 무장장 나올 수 있다. 무장장? 네, 와장창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제 매년 이제 대주주의 이런 양도세가 계속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때도 이제 강화가 됐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이제 강화가 한 번 또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강화가 된다라면 보통 이런 거죠. 올해는 이제 만약에 10%의 수익을 냈다. 그래서 내가 한 20억에 10% 수익 내서 10억 원의 수익을 냈다. 내가 100억을 투자했으니까 10% 수익 나면은 이제 10억 원의 수익이잖아요. 그럼 10억 원의 수익인데 과세를 기존에는 뭐 20%만 냈다 그래서 2억 원만 과세를 내고 8억 원을 내가 수익을 챙겼는데, 수익이 10억 원이 났는데 과세를 30%를 매겨버리게 돼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1억 원이 더 나가는 거죠. 그러면 12월에 LR 팔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의 차익의 최대 30% 과세가 내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4월부터 네, 2020년 4월부터 코스닥 상장사의 지분을 2% 또는 10억 원어치 이상 보유한 주주가 차익을 거둘 경우 최대 3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주주 요건의 어떤 강화, 여기에 따른 어떤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유가증권 시장,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모두 다 이제 주식을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제 대주주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15억 원에서 이제 범위가 조금 넓어지게 된 거죠. 기존까지는 이제 15억 원이었는데 이제 10억 원으로 이제 금액이 낮춰지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대주주로 요건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양도소득세, 이제 뭐 그런 거랑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세금을 내고 있는데 또 이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또 내야 되느냐, 막 이런 것들도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뭐 하여튼 뭐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뭐 한 종목에 10억 원씩 이렇게 투자하실 만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이런 세금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물량을 출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왜냐면 잠깐 사이에 이렇게 세금이 확 높아지게 된다면, 이게 대단히,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0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게 그냥 기존에는 2억 원만 세금을 내면 됐었는데, 지금은 3억 원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소득세, 세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가장 아까운 부분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세금을 낸다는 거. 왠지 진짜 돈 뜯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그걸 그냥 내놓으라고. 네.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올 한 해 동안 수익이 많이 났었던 종목들 대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라든지 또 단기적 상승이 굉장히 컸었던 거, 뭐 여기는 이제 HLB 같은 경우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하고 이제 셀리버리라는 기업들이 이제 제법 많이 올라왔었던 모습이 좀 있었고, 메지온 같은 경우도 주가가 최근에 이제 변동성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수익률이 100% 이상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대주주들이 팔았다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한 종목들에서 이러한 그 양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물량들이 나올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뉴스는 그렇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고점에서 조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씩 참고를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명분이 있어야지 주식의 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네, 이런 것들도 같이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좀 매도에 대한 압박이 좀 계속 나온다거나, 무언가 이제 그 무언의 압력이 계속되는 종목들은 일단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연말에 좀 올 한 해 동안 많이 올라와서 수익성을 좀 많이 만들어낸 그런 기업들은 일단은 조금 조심해보자. 뭐 그런 것들은 꼭 지금 같은 시점이 아니더라도 항상 너무 높은 고점에서 만들어졌다라면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5년 연속 영업 손실이 난 기업들. 보통 이제 4년 연속 손실이 나오면 관리 종목 지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1년만 더 너희들 손실 내면 상장 폐지시킬 거야 라고 이제 주의를 줍니다. 근데 이번 연도에도 이제 그 영업 손실이 지속돼 가지고 상장 폐지를 걱정하게 되는 종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업 손실이 계속 나게 되면은요, 보통은 이제 이번 연도의 실적에 굉장히 주목이 좀 되게 되죠. 내년도 3월에 이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긴 되겠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이번 연도 회계 실적이 3분기 정도까지 이제 실적을 보면 이게 적자다 아니다가 판결이 되잖아요. 대충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은 이제, 얘네들 5년 연속 영업 손실이 나오겠는데, 그럼 상장 폐지 되겠는데,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기업들은, 이거는 살아나겠는데, 흑자 전환했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종목들 보게 되면은요, 내추럴 엔도텍, 국순당, 알톤 스포츠,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이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약세가 이어져 가고 있고, 신저가 또는 신저가 부근으로 하락했다. 이 기업들 모두 다 지금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3분기에도 흑자 전환에 실패하게 되면 5년 연속 적자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근데 이런 기업들에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있으시더라고요. 뭐 사고팔고, 왜 단기적인 포인트들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글쎄요, 좀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보시는 것들은, 네, 주식 투자로 매수하시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번에 3분기에도 영업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라면 주식이 이제 내년도에는, 네,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굳이 즐기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업 손실이 계속 나오는 종목들은 우리 부자파 주식학교의 어떤 그 주식 그 선택하는 그 기준에도 이탈되죠. 그러니까 밥근이나 먹는 종목은 이렇게 적자 나는 기업은 아니에요. 적자가 나지 않아야지, 그래야지만이 기업 자체가 회생도 할 수 있는 거고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적자가 나더라도 이제 뭐 미비한 상황이거나 바로 회복이 된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연속 적자라는 것은 회사 자체로서도 이제 사실은 존속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자,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모두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4년 연속 영업 손실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업체는 총 17곳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몇몇 기업들은 이제 그 거래가 재개가 되었다라고 되기도 합니다만은, 지속적으로, 네, 실적이 나빠지면 이제 상장 폐지가 거론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중에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뒤에 올해 흑자 전환을 이루고 있다. 1분기부터 흑자를 만들어냈고요. 3분기까지 연속 흑자가 57억 원에 달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뭐 이 정도라면은 그냥 특별한 게 없을 거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네요. 이런 기업들은 또 이제 주가가 한 번씩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즉 죽었다 살아난다거나 이런 형태의 종목들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증 가지신 분들 있죠. 10년 이상 적자가 일어나는 기업은 뭔가요? 진원생명과학, 뭐 이런 거 있죠? 메디파트너 생명공학, 뭐 이런 기업들. 10년 연속 적자인데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기업들은, 기술 특례 상장, 또는 이제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이쪽에 소속되어 있으면은요, 이 조건이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기업들은 이제 이렇게 연속 적자가 나오면은, 상장 폐지가 되지만 코스피나 또는 이제 기술 특례 상장 이렇게 특별한 조건이 붙은 기업들은 또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우리가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코스피라고 해서 연속 적자가 나오면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코스피에서는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제 자본 잠식이라든지 이런 상장 폐지 요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숙지를 하고 있다라면 이제 내년 3월이 되면 또 올 거예요. 그런 피바람이 또 불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참고하셔가지고, 또 대응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에는 두 가지 이슈를 보면 된다고 그랬죠. 미중 무역 협상이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살짝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트럼프와 파월 의장의 백악관 회동에서는 시장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자체는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약간 불안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시장에 어떤 참여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많이 좀 믿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강화되는 대주주의 양도세, 내년부터 양도세가 또 다시 강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쏟아낼 수 있다. 올해 다 팔 수도 있다. 왜 세금을 내년에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다 팔아치울 수도 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간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대주주들의, 차익 매도, 또는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의 차익 매도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심하자 그 말씀 드렸고요. 자, 5년 연속 영업 손실이 나온 기업들 이제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분기 때에도 흑자 전환이 안 됐다라면 상장 폐지를 걱정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가려서 투자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재무제표 한 번씩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많이 줄여나가시게 된다면 건강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는 포커와도 매우 흡사하다. 우리는 각자 모든 판에 참여하고 싶은 공통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약점이며 또한 투자자나 투기꾼에게는 가장 큰 적이 될 것이다. 우리가 포커 게임을 한다거나, 뭐, 고스톱을 친다거나, 그런 상태에서는, 고스톱 같은 경우는 이제 광 파는 경우가 아니면 특별한 게 없겠죠. 근데, 포커 게임은 이제 배팅을 하면서 내가 죽을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 배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판에서 다 끝까지 가서 마지막 카드까지 받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주식에서, 모든 투자에서 다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빠져나올 때, 내가 들어갈 때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